네, 지금 배우고 있는 전류와 자기와의 관계를 우리가 실제 어디에서 사용할까요? 전기기기 과목을 가면은 전동기와 발전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전동기와 발전기요. 그래서 전동기는 우리가 전기를 입력하면은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힘. 근데 힘도 밀고 당기는 힘이 있고요. 회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우리가 토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발전기는 힘을 주면은 전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동기를 지금 하고 있는 6장에서 하고요. 이 발전기를 8장에서 하게 됩니다. 이 전동기와 발전기의 전류와 자개의 관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것이 전자력과 특수현상인데, 이 전자력 뭐요? 힘이죠. 그 힘의 개념이 여기 전동기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전자력이 뭐냐? 전자력 볼게요. 전자력은 전개, 자개 뭘까요? 전류가 자개 안에서 받는 힘을 의미합니다. 전류가 자개 안에서 받는 힘을 전자력. 그래서 전개 자개가 아니고요. 전류 자개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류가 자개 안에서 받는 힘을 우리가 전자력이라 하고, 지금 전자력도 앞에서 했던 자개의 세기와 마찬가지로 방향과 크기를 구해야 됩니다. 벡터라는 거죠. 방향은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요. 왼손 법칙. 그래서 전동기는 왼손, 전동기는 왼손, 발전기는 오른손입니다.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 같은 경우는 전기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도, 제가 예전에 TV에 봤는데 그게 뭐 장학 퀴즈인지 아니면은 도전 골드벤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도 플레밍의 왼손 법칙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전자력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크기는 F는 BIL 사인 세타입니다. 이 공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먼저 전자력의 방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에요. 볼게요. 지금 전자력 개념 자체가 자개 안에서 전류가 받는 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극, S극이라 해요. 물론 제가 지금 N극, S극이라고 그렸지만은, 자석처럼 그렸지만, 실제 전기 기기에서는 저번 시간에 했죠? N극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S극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N극, S극 이렇게 자석이라고 그렸어요. 여기에 이러한 코일을 감아서, 이런 코일을 감아서 전원을 인가했답니다. 전원 인가했어. 그럼 보세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흐를 것이고, 쭉 와서 여기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개, N극, S극이 있으니까 자개 속에서 전원을 인가했으니까 전류가 흐르죠. 그럼 뭐예요? 자개 안에서 이 전류가 힘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전자력이라 하고, 그때의 방향은 이것이 회전을 하는데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해요. 근데 이렇게 돌 수도 있겠고 이렇게 돌 수도 있겠죠. 그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오른손 법칙과 반대인데요. FBI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그 경찰 있죠? FBI입니다. F가 뭐요? 힘.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알고 싶은 그 힘의 방향입니다. 그 힘의 방향. F는 뭐냐? 자속 밀도죠. 자속 밀도, 즉 자개의 방향이고, I는 전류의 방향입니다. 근데 플레밍의 왼손 법칙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예, 엄지와 검지, 중지를 다 직각으로 두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F가 우리가 엄지예요. 엄지 방향. 그 다음 자속 밀도가 검지, 전류가 중지의 방향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응용하느냐?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된 전동기라고 봐요. 굉장히 간단하게 그렸는데 최고로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 힘의 방향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속의 방향이 지금 N극에서 S극이니까 검지예요.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속이 발생하겠죠? N에서 S극으로 검지. 그 다음에 요 부분 보시면 전류가 지금 들어갑니다. 맞죠?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때 힘 어떻게 해요? 자속 이 방향, 전류 들어가는 방향, 힘은 어떻게? 이런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 볼게요. 요 부분. 지금 이 코일별로 얘기했고요. 요 부분 봅니다. 요 부분. 전류가 이렇게 옵니다. 자속의 입이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전류가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 힘은 위쪽 방향이에요. 위쪽 방향. 네. 위쪽 방향. 그러면 제가 이렇게 봅니다.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 요 부분은 전류가 땅속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요 부분은 전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힘이 어떻게 작용한다? 지금 요 부분에서는 힘이 아래쪽으로, 이 부분에서 힘이 위쪽으로 옵니다. 가운데 축을 우리가 고정시켜 놨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에서 요 부분은 아래쪽으로, 요 부분은 위쪽으로, 맞죠? 그럼 어떻게? 전동 회전이 이렇게 회전을 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알 수가 있고, 그 회전 방향을 구하기 위해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교재의 내용 한번 참고해 주시면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은 전자력이란 자개 내에 있는 도체에 흐르는 전류가 받는 힘, 전자력.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란 전자력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법칙으로서 전동기의 원리에 적용합니다. 전동기에서 뭐 정방향인지 역방향인지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고, FBI, 엄지, 검지, 중지. F가 힘의 방향, B가 자개 방향, I가 전류의 방향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방향이 아니고 전자력의 크기입니다. 크기. 방향은 플레밍의 왼손, 크기는 F는 BIL 사인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그렸던 걸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보세요. 똑같이 전자력인데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원을 이렇게 인가했다고 해요. 이렇게 인가했을 때 얘를 정면에서 봐요. 정면에서. 지금 N극이고 S극입니다.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N극이고 S극이고 전류가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봐요. 위에서. 지금 정면에서, 얘를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위에서 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 어렵죠. 위에서 본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막대자석 N극이 있고 이렇게 S극이 있고 위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가 길이가 이렇게, 그리고 지금 자석과 만나는 이 부분의 길이가 L이에요. L입니다. 그러면 지금 힘의 크기를 구한다라고 했는데 보세요. 그 힘은 F는 N극과 S극 이 사이에 발생하는 자속 밀도가 B가 있습니다. 자속 밀도 B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류 I 암페어가 흐르는데 I 암페어가
길이 L만큼 흐르죠. 그럼 얼마? IL이 흐르는 거죠. 길이 L, 전류 I. 그래서 LI인데 지금 자속과 전류는 뭐요? 크로스죠. 자속이 이 방향, 전류는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크로스 IL 크로스 B예요. IL 크로스 B. 그러면 얘가 우리가 일장에서 벡터의 외적을 할 때 A 크로스 B는 뭐예요? A 크로스 B는 AB 사인 세타입니다. AB 사인 세타. 그래서 IL 크로스 B를 하면 어떻게 해요? BIL 사인 세타. 네. 힘이니까 단위는 뉴턴입니다. 그래서 전자력의 크기는 BIL 사인 세타 혹은 벡터적으로 나타내면 IL 크로스 B. 예. 지금 I, B 얘가 지금 회전하는 거죠. IL이 흐르고 있는데 B가 이렇게 크로스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IL 크로스 B 이렇게 나타내고 전자력의 크기 F는 BIL 사인 세타고요. 얘가 각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받고 있으면은 굉장히 크죠. 근데 만약에 얘가 기울어졌어. 이렇게 세타만큼 기울어졌습니다. 예. 그럼 세타만큼 지금 얘가 지금 수직인데 90도일 때 지금 사인 세타니까요. 90도일 때 가장 큰 값이죠. 근데 얘가 만약 수평이 됐습니다. 0도가 됐어요. 0도가 되면은 그 크기가 0이 되는 거죠. 즉 기울어진 각도만큼 그 값이 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전자력의 크기 BIL 사인 세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수직일 때는 사인 세타가 90도니까 BIL이 되고요. 수평이면 세타가 0도가 되죠. 수평이면 0도, 그러면 사인 0도는 0이니까 F는 0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일반적인 전자력의 방향과 지금 크기를 구하는 공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자력의 이제 특수한 경우입니다. 전자력에서 평행도체에 작용하는 힘. 네. 전자력은 전자력이에요. 근데 평행도체. 이것도 방향과 크기를 구해봅니다. 방향을요. 방향과 크기. 첫 번째, 방향. 첫 번째 방향. 볼게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을 한번 적용해 봅니다. 첫 번째, 두 전류의 방향이 같을 때. 네. 전류 방향이 같죠? 전류 방향이 같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느냐? 지금 얘가 지금 평행한 두 전선의 전류가 흐른다. 이게 우리가 길 가다 보면은 송전솔로 등에 전류가 흐르죠. 그겁니다. 송전솔로에 도선이 여러 가지 가닥이 있잖아요. 그 송전솔로에 전류가 나란히 가는 그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 네. 같은 방향이면 앙페르 오르나사 법칙에 의해서 보세요. 얘는 어떻게? 이렇게 자기당이 이렇게 작용하겠죠. 이렇게 얘는 어떻게? 얘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얘는 이렇게. 그러면 가운데는 어떻게 돼요? 가운데는 지금 I1에서 이 방향으로 4개가 작용하고 I2에서 이 방향으로 3개가 작용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건 뭐예요? 하나밖에 없죠. 3개 상쇄되고 하나만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쪽과 이쪽에는 4개, 3개가 작용하는데 이 사이에는 하나의 자기력선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력선은 모으려고 하죠. 모으려고 합니다. 그럼 바깥쪽은 힘이 세고 안쪽은 약하니까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은 흡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흡인력. 즉 평행한 두 도선의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는 힘의 방향이 흡인력입니다.
그럼 반대 방향 한번 볼게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흐릅니다. 볼게요. 이렇게죠. 이렇게 뭐 4개를 할게요. 4개. 그 다음에 이렇게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죠. 지금 반대 방향이니까 얘도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가운데 몇 개요? 가운데 7개. 여기 4개. 3개. 가운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밀어내는 힘.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반대 방향일 때는 뭐다? 반발력. 반대 방향일 때 반발력. 일단 평행도선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데 방향은 같은 방향일 때 흡인력, 반대 방향일 때 반발, 즉 반반. 네. 반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두 번째, 크기 구해야 되겠죠. 크기 봅니다. 크기는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전자력이라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배운 것과 이번 시간에 정리한 내용을 합해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 흐르는 전류를 IA라고 그래요. IA. 여기 흐르는 전류를 IB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IA에 의해서 지금 자속이 발생합니다. 지금 IA에 의해서 여기에 자기장 발생하죠. 자기장 H 얼마예요? 자기장 H는 IA에 의해서 여기에 발생하는 자기장 H는 지금 이 사이의 거리가 R이라고 할 때 무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의 세계니까 2파이 R분의 IA입니다. 2파이 R분의 IA. 그럼 우리가 전자력의 크기는 뭐라고 했어? 전자력 크기는 F는 BIL이라고 그랬죠. BIL 사인 세타인데 일단 이 두 개는 수직으로 나란히 지나가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수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타가 90도면 사인 세타는 1이니까 얘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B는 얼마? B는 UH죠. UH. IL인데 지금 전자력을 구할 때 이 I는 뭐예요? 지금 자계는 혹은 자속 밀도는 IA에 의해서 발생한 자속이지만은 전자력을 구할 때 적용하는 전류는 IB죠. 이 자계에 의한 IB가 받는 힘이니까 뭐다? 여기에는 IB가 되는 겁니다. IB. 그러면 합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뮤에 H는 얼마다? 2파이 R분의 IA죠. IA에 IB에 L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두 평행한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평행한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얼마? 2파이 R분의 지금 당연히 공기 중이겠죠. 공기 중이니까 U0에 I1, I2에 IB, IA, IB에 L 뉴턴입니다. 뉴턴. 그럼 얼마? 2파이 R분의 U0를 놓으니까 공기 중에서의 투자율 얼마요? 4파이 곱하기 15만 7승 IA IB L이니까 2파이 4파이 약분하면 얼마요? R분의 2배에 IA IB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L 뉴턴인데 우리가 지금 전선이 무한이죠. 너무 깁니다. 길면은 여기에 L분의 1을 곱해요. L분의 1을 곱하면 L이 약분되죠. 따라서 얼마? R분의 2배의 I의 IB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인데 마지막 주의하셔야 될 건 뭐다? L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뭐다? 뉴턴 퍼 미터가 됩니다. 즉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이에요. 다시 평행도선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했을 때 그 힘의 크기는 R분의 2배의 IA IB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단위는 뉴턴 퍼 메타가 된다. 그리고 방향은 같은 방향일 때 흡인력, 반대 방향일 때 반발력이 됩니다.
반발력. 그 다음에 또 특별한 경우로서 자기 안에서 막대 자석이 받는 힘입니다. 자기 안에서 막대 자석이 받는 힘. 얘를 잘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첫 번째 전자력을 할 때는 뭐다? 자기 안에서 전류가 받는 힘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건 뭐예요? 평행한 두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그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럼 지금은 뭐냐? 자기 안에서 막대 자석이 받는 힘, 즉 이렇게 N극 S극이고 이렇게 막대 자석이요. 그럼 자기 안에 막대 자석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뺑글뺑글 회전합니다. 회전하면서 도는데 회전하는 힘, 회전하는 힘을 뭐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밀고 당기는 힘과 달리 회전하는 힘을 우리가 토크라 그래요. 토크. 우리 전동기 같은 경우는 전부 회전하죠. 선풍기 보세요. 회전 운동합니다. 그 회전하는 힘을 토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자석이니까 자극의 색이 M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자석의 길이 L이 있을 겁니다. L. 그러면 M 곱하기 L. 뭐라 그랬어요? M 곱하기 L. 자석에서 자극의 색이 M 곱하기 길이 L을 우리가 M이라고 그러고, 자기 쌍극적 모멘트라고 합니다. 자기 쌍극적 모멘트. 예. 이렇게 했을 때 회전하는 힘 토크는 어떻게 해요? 얘도 앞에서 비슷해요. 지금 자기 쌍극적 모멘트, 이 자석 고유의 자기 쌍극적 모멘트가 있습니다. M. 그 다음에 N극과 S극에 의한 자기의 색이 H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어떻게? 크로스 되는 거예요. 크로스. 전자력처럼 크로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M 크로스니까 H의 사인 세타, 혹은 M은 ML이니까 ML H의 사인 세타. 그리고 지금 회전하는 힘 토크라 그랬죠. 토크는 단위가 뉴턴의 미터가 됩니다. 뉴턴의 미터. 그래서 회전력 토크는 MH 혹은 MH 사인 세타, M 크로스 H는 MH 사인 세타는 MLH 사인 세타, 단위는 뉴턴 메타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일이 받는 힘이 있습니다. 코일이 받는 힘. 자개 안에서 코일이 받는 힘. 여기에서 말하는 코일이란 사각 코일도 되고요, 원형 코일도 됩니다. 위에서 봤다고 했을 때 이렇게 N S 하면 코일 이렇게 가로 세로가 A, B, 세로의 가로가 A, B 이렇게 된 코일이 이 자개 안에 있을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N가 있는데 이거 반지름이 R인 원형 코일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이 코일이 받는 힘이 있죠. 힘이 있는데 코일의 회전력 토크입니다. 코일의 회전력 토크는 일단 코일이니까 감긴 횟수, 유도를 정석으로 하진 않고요. 그렇게 주어진 조건이 비례하느냐 반비례하느냐 이런 관계 보시면 됩니다. 토크는 지금 감긴 횟수가 있다면 그 N 감긴 횟수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자속 있죠. 자속 B 에 비례하고요. 당연히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면,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면 흐르는 전류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이 면적만큼 자기와 만나겠죠. 면적만큼 자기와 만날 겁니다. 그래서 면적 A.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코일과 자기가 이루는 각도에서 여기에서는 코사인 세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일이 자기 안에서 받는 힘 토크는 NBIA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NBIA 코사인 세타. 다만 얘가 지금 사각형 코일 때는요. A가 뭐예요? A가 AB가 되죠. AB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얘가 만약 원형 코일입니다. 어떻게 돼요? NBI의 반지름이 R인 원형 코일의 면적 얼마나 돼요? 파이 제곱이죠.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요것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자력을 하면서 조금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했던 것은 일반 전자력 BIR 사인 세타고요. 두 번째 했던 것은 평행한 두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막대 자석이 자기 안에 있을 때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코일이 자기 안에 있을 때 작용하는 힘 등을 모두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힘으로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로렌츠의 힘입니다. 로렌츠의 힘. 보세요. 지금 전부 힘 했습니다. 뭐다? 대부분 자기 안에서 뭐 전류가 받는 힘 혹은 막대 자석이 받는 힘 혹은 코일이 받는 힘 했죠. 지금 힘은 뭐냐면은 자기 안에서 전자가 받는 힘이요. 전자. 자기 안에서는 똑같은데.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는 전류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전자 E가 이 자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장이 발생되겠죠. 전류가 들어가는 전류가 존재하면 이 주위에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예. 그때 이 전자가 이 자기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때 이 전자가 받는 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로렌츠의 힘이라고 그래요. 로렌츠의 힘. 그래서 전자가 자기 안에서 받는 힘 혹은 로렌츠 힘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일단 힘은 두 가지 존재가 있죠. 뭐냐? 전자는 우리가 앞에서 전개 부분에서 했었던 겁니다. 전개 부분에서 전하가 받는 힘 뭐예요? 전개에서 받는 힘을 F2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F2는 뭐다? Q이죠, Q2. Q인데 이 전자가 뭐 마이너스 극성이죠. 원자 핵은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방향은 고려하지 않을게요. 방향은 무시하고 지금 전기량은 어떻게 됩니까? 전자의 전기량은 E가 되죠. 그래서 전개에 의한 힘 F2는 EE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에 의한 힘은 어떻게 되고 앞에서 했죠? 자기에 의한 힘은 BIL 사인 세타였습니다. 맞죠? BIL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인데 보세요. 전자로 나타내야 돼요. 전자로. I는 뭐예요? I. 전류는 시간분의 전기량이죠. 시간분의 전기량입니다. 그래서 시간분의 전기량은 전류라고 그러죠. 얼마? B 곱하기 T분의 E인데 I 대신 T분의 E인데 E를 그대로 두고요. T를 L 밑에 둡니다. T분의 L 사인 세타 이렇게. 그러면 BE T분의 L 시간분의 거리 뭐예요? 시간분의 거리는 속도죠. 속도. BV의 사인 세타입니다. BV의 사인 세타. 그리고 여기서 사인 세타를 우리가 90도라고 두고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벡터로 나타내면은
벡터로 나타내면 원래 우리가 BIR 사인 세타 했지만 뭐예요? IR 크로스 B였죠. 그래서 BV도 똑같이 어떻게? EV 크로스 B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EV 크로스 B.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기 안에서 전자가 받는 힘을 전체를 나타내면은 F는 전체 힘 F는 전개에 의한 힘과 자기에 의한 힘 해서 얼마? EE 플러스 E의 V 크로스 B 하면 얼마? E의 E 플러스 V 크로스 B 이것이 이 전자가 지금 다 전자로 나타냈죠. 전자가 자기 안에서 받는 전개에 의한 힘과 자기에 의한 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F는 FE 플러스 FM 했어요. E의 E 플러스 V 크로스 B 이것이 전체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똑같이 로렌츠 힘입니다. 로렌츠 힘인데 얘가 원운동을 할 조건입니다. 전자가 자기 안에서 원운동을 할 조건. 앞에서 내용과는 별개예요. 어때요? 지금 전류가 이렇게 있고 방향은 제가 무시합니다. 네. 전자가 이렇게 들어왔어.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제 전자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 게 빙글빙글 돈다는 거죠. 이렇게 원운동을 하려면은 얘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 뭐래요? 커브 돌 때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 자동차가 커브 돌 때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힘 있죠. 원심력이라고 해요. 원심력. 이렇게 한 원심력. 원심력보다 R분의 mv 제곱입니다. R분의 mv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힘 뭐요? 얘가 구심력이죠. 구심력. 구심력인데 우리가 구심력은 앞에서 했을 때 전개에 의한 힘 EE도 있었고요. QE도 있었고 자기에 의한 힘 BV도 있었죠. 근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구심력을 할 때는 전개에 의한 힘은 무시됩니다. 이건 좀 복잡한 관계이기 때문에 전개에 의한 힘 무시되고요. 구심력보다 F는 BV만 고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운동을 하려면 이렇게 원심력과 구심력이 같아야 어떻게? 이 힘이 평형되어서 빙글빙글 도는 원운동을 할 겁니다. 따라서 R분의 mv 제곱과 BV가 같을 때 원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간단하게 우리가 R을 구해볼게요. 그때 이 궤적 반지름 R 이 궤적을 한번 볼게요. 궤적을요. 그럼 보다 R분의 mv 제곱은 BV에서 R은 어떻게 돼요? R은 넘어가니까 R은 BV분의 mv의 제곱 따라서 하나 약분하면 B분의 mv. 이때 전자가 원운동할 때 그 궤적 반지름 있죠? 반지름 R은 B분의 mv가 됩니다. mv. 그 다음에 속도 한번 볼게요. 속도 V는 어떻게 돼요? 얘를 넘어가니까 m분의 BR이 됐죠. 속도는 이때 전자가 원운동하는 그 속도는 m분의 BER. 그 다음에 각속도가 있습니다. 각속도는 우리가 오메가라 그러죠. 오메가.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F입니다. 근데 얘는 R분의 V가 돼요. 각속도는 R분의 V가 됩니다. 반지름분의 속도가 각속도요. 그래서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R분의 V, M분의 B야 하니까 M분의 B가 됩니다. 각속도는 M분의 B 라디안 퍼 세컨. 그 다음에 오메가는
2파이 F죠. 2파이 F가 N분의 B니까 우리가 이때 회전할 때는 똑같은 원운동을 계속 한다고 하면은 주파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파수 F는 어떻게 돼? F는 2파이가 넘어가는 거 얼마? 2파이 N분의 BE. 예. 주파수 F는 2파이 N분의 BE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이죠. 주파수 역수가 주기니까 주기는 얼마요? BE분의 2파이m이 됩니다. B분의 2파이m 세커가 되죠. 그래서 로렌츠 힘에서 여기에 방금 제가 끄집어낸 공식들 있죠. 반지름,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각속도하고 주파수, 주기들에 대해서 시험에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여기까지 되시면은 지금 여기서 제가 유도한 부분들 있죠. 한번 쭉 따라가면서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6장 1원의 마지막으로 전자력의 특수현상입니다. 전자력의 특수현상인데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것이 홀 효과, 핀치 효과, 스트레치 효과입니다. 중요한 단어만 조금 정리해 주시면 돼요. 보세요. 전자력의 특수효과요. 홀 효과는 뭐냐면 우리가 보세요. 도체에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안에 넣으면 전자력이 발생하죠. 힘이 발생합니다. 다시 자기 안에 전류를 흘리면은 힘이 발생하죠. 이것을 우리가 전자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체에 자개를 가하면은 전위가 발생합니다. 힘이 아니고 전위 발생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홀 효과라고 합니다. 홀 이펙트. 예. 그래서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체에 자개를 가하면 이때 힘이 발생하면 전자력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자개를 가면 도체 측면의 정부의 전하가 나타나 전위차가 발생하는 현상을 홀 효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핀치 효과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핀치 효과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전원이 직류여야 됩니다. 직류. 그 다음에 그 내부가 자유롭게 이동하기 쉬운 액상도체여야 됩니다. 뭐 수은 같은 그런 액상도체. 예. 거기에 도체 직류를 가하는데 이 도체는 잘 이동하기 쉬운 뭐 액상도체 보시고요. 액상도체 직류를 가하면 전류와 수직 방향으로 원형자개가 생겨서 전류의 구심력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구심력이 작용해서 도체 단면이 수축하면서 도체 중심 쪽으로 전류가 몰리는 현상. 도체 중심 쪽으로 전류가 몰리는 현상을 우리가 핀치 효과라고 합니다. 그럼 스트레치 효과는 우리가 이렇게 직사각형 코일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전류를 흘립니다. 그러면 전류를 흘리면 여기에 반발력이 작용해요. 반발력이 작용해서 얘가 구부러지기 쉬운 그런 코일입니다. 어떻게? 반발력으로 해서 이렇게 원으로 되는 거예요. 원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스트레치 효과라고 그래요. 자유로이 구부릴 수 있는 직사각형의 도선에 전류를 흘리면 평행도선의 전류가 반대로 도선 상호간에 반발력이 작용하므로 원의 형태를 이루게 되는 현상을 스트레치 효과, 스트레치 이펙트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6장 이론 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